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울 강서갑 강선우입니다. 지난 8월 보육원을 나온 2명의 청년이 생활고 외로움 끝에 스스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슬라이드 보시죠. 이 청년들이 정말 덩그러니 이 세상이라는 곳에 내던져져서 어찌 보면 좀 유일하게 비벼볼 언덕이라고 할 수 있는 곳이 자립지원 전담기관 그리고 전담요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거나 취업이나 생활에 필요한 그런 자립지원 또 사후 관리를 해주는 것이죠. 그런데 지난달 기준으로 살펴보시면 이 자립지원 전담기관이 아예 없는 곳이 17개 지자체 중에 5곳이고요. 그리고 이 전국의 전담 인력 다 합쳐봤자 90여 명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대충 추정을 해보면은 요런 자립준비 청년이 한 1만 2천 명이니까 90여 명이 지원해야 될 거 나누기 해보면 단순 산수로도 1인당 130명 정도 관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사실 청년들 입장에서는 1년에 전화 한 통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김성민 브라더스키퍼 대표 나오셨습니까? 네. 먼 길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참고인은 자립준비 청년 당사자입니다. 브라더스키퍼라는 사회적 기업 설립해서 내가 왜 세상에 태어났는지 하고 고민하고 고통스러워하는 여러 동료, 후배 자립준비 청년에게 회사 이름 그대로 가족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자립준비 청년의 죽음이 왜 자꾸 반복이 되는지 또 자립준비 전담기관이나 전담요원이 얼마나 부족하고 왜 충분한 케어가 제공되지 못하는지 또 어떤 부분에서 지원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사람을 살리고 자연을 살리는 브라더스키퍼의 김성민이라고 합니다. 아동복지시설과 가정위탁에서 보호되던 청년은 만 18세에 보호가 종료되고 혼자 자립을 시작합니다. 어린 나이에 모든 것을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고 책임져야 하다 보니 범죄에 이용되거나 사기를 당하기도 하고 스스로 삶을 포기하는 자립준비 청년이 여전히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자립준비 청년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자립전담기관과 당사자 커뮤니티 또 사회적 가족 등과 같은 지원 체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자립전담기관에 대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의 관심과 지원을 통해 자립 전담 인력이 원래 120명으로 충원되었는데요. 그러나 여전히 부족한 것은 1인당 100명 이상의 자립준비 청년을 관리해야 하다 보니 자립준비 청년을 만나는 것은 고사하고 한 달에 한 번 연락하는 것조차 쉽지 않습니다. 자립 전담 인력 1인당 30명의 청년을 관리할 수 있도록 전담 인력을 추가로 배치해 주신다면 더욱 촘촘한 사후 관리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보호아동 및 자립준비 청년이 외로움, 우울증 등으로 인해 삶을 포기하려는 위기 상황 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한 라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보통의 경우 이런 한 라인은 가족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가족이 없는 자립준비 청년에게는 당사자들끼리 모여서 소통할 수 있는 바람개비 서포터즈와 같은 커뮤니티가 필요합니다. 이런 소통 창구를 통해 이런 소통 창구를 만들어 주신다면 가족이 없는 우리가 서로에게 가족이 되어 주어 서로를 지켜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많은 분이 자립준비 청년에게 어떤 지원이 필요한지 물어옵니다. 아이들의 이름이 또 얼굴 모양이 모두 다르듯이 아이들의 필요 또한 모두 다릅니다. 무엇이 가장 필요한지 정답을 알려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반대로 우리 아이들이 공통적으로 느끼는 부족함이 있습니다. 바로 부모의 부재입니다. 부모님을 한 번도 뵌 적이 없지만 38살인 저에게도 여전히 부모님이 필요하듯 모든 아이들에게는 부모의 존재가 필요합니다. 없는 부모님을 찾아줄 수 없으니 준비된 한 가정과 한 아이를 연결하는 사회적 가족 제도를 만들어 주시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연결된 가정을 통해 누군가가 나를 지켜보고 있고 내 삶을 응원해 주고 있고 격려해 주고 있고 또 함께 해준다고 느낀다면 우리 아이들은 한 번 더 용기를 내어 세상을 살아갈 힘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 또한 부모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보니 누구보다 부모가 많았습니다. 보육원에서는 원장님과 사회복지사 선생님이 저희 부모님이 되어주셨고 자립을 한 후에도 많은 분이 저에게 아버지와 어머니의 역할을 해주셨습니다. 그런 관심과 사랑이 저를 이 자리까지 끌어왔다고 확신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도 같은 기회가 주어져서 지금보다 더 멋진 삶을 살아낼 아이들의 모습을 함께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립이 고립이 되지 않도록 사회에 나오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기대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아이들의 가족이 되어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언 감사드립니다. 들어가 주셔도 좋습니다. 신꽃시계 인구아동 정책관님. 네.
참고인 발언 통해서 확인했듯이 자립준비 청년들에게는 이렇게 옆에서 좀 아낌없이 조언, 격려해주고 지지해줄 어른이 필요합니다. 현재 자립지원 전담 기관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도 있고 내년도 전담 인력 배치 목표도 180명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 쓸 돈 써가며 청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정작 사회복지 분야 인력 증원 계획은 매우 부족한 상황이죠. 만약에 계획대로 내년도 자립준비 청년 전담 요원 180명 배치가 된다 하더라도 한 명당 70명 가까운 아이들 맡아야 됩니다. 자립지원 전담기관 전국 설치 조속히 서두르고 또 자립지원 전담 인력 보다 과감하게 증원해야 한다고 보는데 동의하십니까? 네, 의원님 지적 취지에 동의합니다. 향후 계획 세워서 의원실에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윤혜미 원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네. 지난 8월에 이제 보육원 출신 청년 2명 잇따라서 생을 마감하고 나서 9월에 윤석열 대통령이 자립지원 전담기관을 찾습니다. 자립준비 청년에게 기회의 평등을 보장하겠다라고 자립준비 청년 대책을 발표를 합니다. 그런데 그 8월에 이 세상을 떠난 2명의 청년은 아무리 자립준비 청년 지원 정책을 강화를 하고 또 해도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한 명은 보호 중단 아동이고요. 다른 한 명은 연장 보호 아동입니다. 즉 법적으로 자립준비 청년의 카테고리 안에 들지 못합니다. 물론 자립준비 청년에 대한 지원 아낌없이 획기적으로 늘려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각지대를 그대로 방치해 둔다면 아무리 지원 늘려도 우리 이런 안타까운 죽음을 맞을 수가 없습니다. 이번 기회에 자립준비 청년 제도의 사각지대를 좀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원장님 동의하십니까? 네, 의원님 지적에 100% 동의하고요. 보호연장 아동 제도가 시작되지 얼마 되지 않아서 앞으로도 해야 할 일이 많다고 생각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정책적 사각지대에 완전히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제도적 보호망 밖에 놓인 청년들은 광주에서 죽은 그런 청년들처럼 생활고 겪거나 노숙하거나 범죄에 노출이 되죠. 그 보호 중단 아동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합니다. 준비해서 본 의원실로 보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